우환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병우의 우에 현기환의 환이다. 이런 얘기에서 참 근데 말 만드는 사람은 말을 재밌게 금방금방 만들어요. 아이디어가 아주 그냥. 근데 어쨌든 우환. 근데 오늘 그 우병우 수석이요 처음으로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 자 PDP 저희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제기된 의혹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죠. 처가 부동산에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을 했나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죠? 처가 부동산 그 큰 건물 1,300억이 넘는다 그러죠. 그거를 산 구매인이 바로 진경준 검사장과 함께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넥슨의 대표 아니겠어요? 바로 넥슨이 처가 부동산을 샀죠. 이래서 이제 의구심인데 이 부분 우수석은 뭐냐면 난 그 부탁한 적도 없고 넥슨 회장 알지도 못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항상 이 자리에 나오면 주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실관계에서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은 주변 정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논리적으로 누구 말이 맞을 가능성이 많은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병우 수석은 나는 넥슨 김정준 회장 전혀 모른다. 그럴 수 있죠. 그 말도 맞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넥슨 부탁한 적도 없고 김 회장도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 그 말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그러면 그 진경준 검사장 누구하고 친하냐? 김정준 씨하고 되게 친하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불렸다. 그다음 우병우 민정수석 진경준하고 2년 선후배, 법대 선후배, 2년 선후배, 사법시험 선후배로 아주 친밀한 관계다. 그러면은 이 1,300억대의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하필이면은 다른 기업도 많은데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는 그 넥슨이 판교에 이미 4억을 건립하게 땅을 사놓은 상태 아닙니까? 거기서 왜 개입됐느냐? 이 땅 그 매수인이 됐느냐? 이걸 가지고 이 정황을 전부 다 이렇게 펼쳐보면은 과연 그러면 개입됐다고 하는 김정준 회장하고 안다고 하는 게 말이 더 설득이 있느냐? 난 전혀 일면식도 없다는 게 더 설득이 있느냐? 요거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 더 있죠. 예를 들어서 진경준 검사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그 시점이 바로 우병우 민정수석 시점이에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작년에 1월 달에 잠깐만 그 전에 한번 떨어졌었죠 검사장. 아니 그 진경준 아닌가요? 진경준 검사장이 아니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사장에서 탈락하면서 변호사 생활을 했죠. 그리고서 이제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작년 2월에 2015년 2015년 1월에 민정수석으로 승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례적인 거고. 자, 근데 그러자마자 2월 달에 진경준 검사장이 검사장으로 승진을 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재산이 넥슨 주식이 88억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되면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검증의 책임자가 우병우 민정수석인데 그거를 그냥 통과시켜 줬어요. 근데 그 본인은 우병우 민정수석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때 뭐 계좌 추적이냐 이런 거 할 권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계좌 추적을 안 하더라도 공직자 사전 검증을 하잖아요. 검증해야 될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공직자가 갑자기 몇십억의 그 어떤 특정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늘어났는데 그 사람을 그냥 그걸 눈 감아주고 검사장 승진시킨다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자기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좌 추적권 이런 거 없을지라도 검사장 승진, 검사장 차관급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 그 소명을 들어야죠.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그 소명을 듣고 그 우병우 민정수석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과연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설명이 되느냐 그걸 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갖고 있었다 이거를 굉장히 공직기강 비서관이 민정수석실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갑자기 여기서 고위 공무원이 재산이 늘거나 하면 그걸 검증하는 게 민정수석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게 다 우연이에요. 우연히 처가 땅이고 김정주 넥스트 회장은 모르는데 넥슨 회장은 모르는데 우연히 진경준 검사장하고 친구고 진경준 검사장하고 이 우병우 수석하고 또 우연히 또 가까운 사이고 우연히 처가가 파는 건물을 파는데 우연하게 그게 또 넥슨이고 그러니까 우연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당연히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들이 우연이 많이 겹치면 아 이거는 뭐가 있나 보다. 우리
말씀하셨듯이 그 우연. 필연으로 근데 생각할 이제 수밖에 한 없는 가지 더요. 그게 이제 그 우연과 관련된 건데요. 이 두 번째 이 문제입니다. 다운 계약서. 이게 다운 계약서의 여부라기보다도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직결되는 게 뭐냐면 우병우 수석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거 정상적인 거래다. 우리 공인중개사 끼고 다 해가지고 우리 10억 줬다. 그런데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진짜 신고할 때는 중개인의 도장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직접 거래. 그것도 실수가 아니고 강요로 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법률사무소에 네, 그것 변호사가 때문에 개입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운계약서 문제보다도 사실은 그동안 10억을 준 정상적인 부동산 중개업자를 낀 거래였다라는 그런 부분에 이제 또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뭐 그러니까 이 운이 거래를 없으면 우연일 수도 이 있고. 거래를 네. 숨기고 싶어 했다는 예. 그런 의혹을 받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있을 근데 때. 그게 넥슨 측의 요구로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저게 뭐 주장일 뿐이고 예. 과연 이게 왜 그 공인중개사를 갖다가 뺐느냐? 물론 이제 뭐 그 중개 수수료 문제도 있고 쭉 있지만은 그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극히 비정상적인 거라는 게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해명을 해야죠. 왜 그렇게 됐는가? 지금 뭐 변호사가 개입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다 하지만 그거는 합당한 설명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당한 설명을 내놓고 예. 내 말을 믿어달라 그래야지. 예. 나는 해명 안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우병우 수석, 예. 민정수석 말대로 하면 그거는 국민을 설득 못 시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왜 본인이 최초에는 예. 그 공인중개사 끼고 했다고 그랬어요. 했다고 그래서 10억 중개료도 주고 영수증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언론 보도, 뭐 조선일보뿐만 아니고 한겨레신문도 비슷한 보도를 예. 했는데 실제 강남구청에 그걸 신고할 때는 당사자 거래로 해라. 그러니까 중개사 없이 신고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본인 해명과 실제 객관적인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왜 다른가?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혹시 다운계약서 작성한 거 아니냐 했는데 오늘 부인한 거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아니라는 것만 부인을 했지 왜 이 부분이 그 당사자 거래로 했는가에 관한 설명은 없었어요. 자,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몰래 변론 이거 뭐 강력히 부인하고 정은호 씨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만희 씨인가요? 그 브로커 하시는 분 그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또 뭐 그 이만희 씨 운전기사 되시는 분이 뭐 봤다 이런 이민희 씨의 그 운전기사 되시는 분이 뭐 봤다 이랬는데 실제로 지금 조금 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그 저 요새 하도 누구죠? 저 왜 지난번에 법조 비리로 지금 최유정 구속되신 예? 최유정 변호사. 아니 홍만표 변호사예요. 예. 홍만표 변호사하고 이민희 씨 측은 전혀 우병우 수석을 모른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 지금 이거는 우병우 민정수석 말대로 예. 모를 수 있어요. 이민희 씨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다 모를 수 있죠. 예. 근데 이 사건의 저기 정은호 사건의 예. 핵심이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가 이 사건을 갖다가 브로커와 함께 전부 다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예. 순전히. 그러면은 그 홍만표 검사장이 비록 검찰에 있었지만 안 통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검사 중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경우에 이분들이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부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병우 민정수석이 부인하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데 본인은 그리고 이 몰래 변론이라는 건 애당초부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본인이 자백 안 하면 알 수 없다니까요. 예. 그거는 뭐 없는데 만일에 언론 기사 말대로 그게 맞다면은 그런 프로세스 그러니까 절차를 취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몰래 변론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얼굴이 드러납니까? 예. 그렇죠. 얼굴이 안 드러나니까 몰래 변론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겠죠 거기에. 근데 이제 그 사실 저 기사는 최초 보도를 한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신문을 꼼꼼히 뜯어보면 그 신문에 약간 취재 구성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신문에 보면 단순히 그냥 둘이 홍만표, 우병우 이 두 분은 검찰 어차피 특수통이니까 예. 서로 잘 알고 지냈다. 이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그게 꼭 저런 식으로 몰래 변론에 그 뭐 이렇게 연결됐다고 예. 얘기하는 건 어렵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의 변호사 사무실이 10층과 11층에 같이 있었다. 예. 같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서초동에는 예. 워낙 뭐 변호사 사무실이 예.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법조 관계자가 고위 관계자가 이 사람들은 아하. 2인 1조로 변호사 활동을 했다 그러는데 예. 그거는 익명의 법조 관계자예요. 그거는 뭐 사실 누가 실명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약간 최초 언론 보도에서 우리가 저 두 사람이 정말 몰래 변론을 했을까 우병우 변호사하고 이제 저 홍만표 변호사가 그 점에 있어서 그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 우연이 겹치잖아요. 우연히 한층 차이로 있었고 우연히 오늘 또 5천만 원 받은 건 한 건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도. 우연히 이렇게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우연히 여기서도 여전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정은호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홍만표 그 변호사가 아무리 자기가 수임을 많이 한다 그래도 굉장히 큰 건입니다. 이 단독건으로 굉장히 큰 건이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사실상 이 지금 우병우 수석하고 그 당시에 그런 그 협업 관계였다면 모를 리가 없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뭐 위아래층에 있고 그렇다 보면 그 이민이라고 하는 법조 브로커가 수시로 드나드는데 뭐 기사라든가 이민희 씨하고 이렇게 만났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것도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혹만 난무할 수밖에 없는 우연히 건데요. 안 봤다 예. 이렇게 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 아들의 군 복무 특혜 논란인데 지금 백 팀장님 이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의경 복무 구정이 지금 군대 의경으로 군대 한지 2개월 반 만에 전출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죠? 네. 맞죠? 자, 그러면 의경에 있어서의 전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출 경찰에 규정은 계셨습니까? 자대 배치한 이후로 이제 지원들 같으면 6개월 이후, 의경 같으면 4개월 이후가 돼야 전출이 가능하고요. 지금 뭐 저는 이제 우병우 수석 뭐 그 아들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서울 청사에서 2개월 만에 이제 그 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병우 수석이 요청을 했던 아니면 어떤 압력을 넣었던 그런 건 변론으로 치고 이런 부분이 전출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하는 게 내부의 지금 의견이고요. 사실 경찰청사를 근무하는 사람이 지방경찰청 상급 기관으로 가는 건 이제 행정이나 특기자 또 고충처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인사 전출로서 의경 근무 배치 이배입니다. 근데 이게 본인은 전혀 이것도 그 상사 그러니까 아들의 상사되는 사람도 전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우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보통은 이제 4개월 이상 돼야 전출이 되는데 우연히 2개월여 만에 전출이 됐고 또 전출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그 상사 그 아들이 모시고 있는 상사가 또 승진을 하시고 우연히 그러니까 이런 우연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병우 수석이 오늘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상당히 이런 제기되는 의문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도 사실 일반 국민들이 잘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